역사에는 가끔씩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미친놈이 나타나곤 합니다.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여러 미친짓들을 하는데 미친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 소개할 만한 놈이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모두가 잘은 몰라도 이름은 아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제우스의 아들이라 반신반인 같은 신화급 인물이라고 믿었고 젊은 시절부터 게임이나 만화급 무쌍을 찍고 무패하면서 실로 미친놈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알렉산더 또는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놈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대왕이라고 불리면서 미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내용을 말하면서 반드시 전해 말해야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데 사실상 아버지가 알렉산더를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그의 활동의 기반이 되는 수많은 업적들을 쌓아놓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보다 더 뛰어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은 필리포스 2세로 두개골 발굴된 걸 토대로 보고 나면 대충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약간 상코마하게 윙크하는 것 같은 귀여운 아저씨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애꾸눈입니다. 논란이 있다고도 하는데 하여간 뭐 대충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했겠죠. 하여간 이 사람은 젊은 시절 테베에 불모로 잡혀 있었는데 이때 테베에는 당시 그리스 최고의 전략가이자 영웅으로 유명했었던 에파메이논다스라던가 펠로피다스 같은 신급 영웅들 덕분에 당대 지역의 깡패 강대국으로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여기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던 소국 테베가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테베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의 선진 군사 기술과 외교술 등등을 다양하게 보고 배우면서 기원전 364년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 몇 년 뒤 선왕이 전쟁하다 죽으면서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는 여러모로 총구성 마케도니아의 여러가지 선진 기술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때 병사 정예화가 이루어지고 팔랑크스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긴창 들고 빼곡히 대열에서 걸어가는 고슴도치 같은 진영 그것도 만듭니다. 타라사라고 불리우는 그 긴 창을 구환함으로써 방어력과 공격 범위도 상승시킵니다. 정면 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병의 질과 양도 늘렸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 중기병, 헤타이로이도 만드는데 이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직접 지휘하면서 활약한 부대이기도 한데 이것들이 더 뒤에 알렉산더로 이어지면서 더 강해지고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무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그냥 시민이 사비로 사서 무장해 댔었는데 이 장비를 국가에서 마련했고 전투병이 직접 식량 등 군장을 메고 이동했습니다. 노예를 이용해서 식량 수송 등을 행하던 아테네 문화권에서 필리포스 2세의 군사개혁은 완전히 차별성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자잘하게 개혁 개 많은데 하여간 도입할 거 도입하고 뺄 거 빼서 변방 그 자체인 약소국 마케도니아를 최강의 패권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듣보잡 그 자체인 마케도니아를 그 지역에 고인 미친놈으로 바꿉니다. 그의 지휘 아래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가 박살이 나고 동맹연합해서 덤벼도 다 때려 부셔서 그 지역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 나가서 이제 좀 더 크게 한판 벌여볼까 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하고 그 준비도 다 끝나갔을 무렵 즈음에 신의 대중 한 명에게 갑자기 허망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너무 허망하게 갑자기 죽어서 그렇지 별일이 없었다만 알렉산더라는 명성을 대신했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걸출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이프가 없이 그냥 그렇게 죽고 또 그렇게 죽어버림으로써 알렉산더는 모든 기반을 갖춘 채 미친놈 시리즈에 선정될 만큼 미친놈의 미친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크레이지한가 본격적으로 알렉산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놈 오브 미친놈의 이유는 기반도 다 갖춰줘서 운빨도 있었는데 자기 기량도 미친놈같이 파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빠도 대단했지만 지도 미쳤던 거죠. 생긴 것도 간지가 넘치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미청년 간지의 미남에 한쪽 눈은 검푸르고 한쪽 눈은 하늘색에 그러니까 오드아이였습니다. 이번 만화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 표현은 그의 일대기가 외모보다 더 많아 같습니다. 그는 일단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영재 교육을 받습니다. 이 점도 진짜 필리포스가 개쩌는 인물이었다는 것이기도 한데 하여간 이렇게 어린 알렉산더 방문을 열고 들어온 과외 선생님은 바로 그 미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살짝 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존경하는 스승으로서 알렉산더는 신급 레벨의 스승에게 파워하게 교육을 받았고 이 외에도 에피로스의 레오니다스,
아카르나니아의 리시마코스 등에게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케도니아 귀족으로서 악기, 말타기, 싸움, 사냥, 도덕, 종교, 논리 및 예술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리포스는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측근이 될 친구들도 같이 교육했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여튼 당시 그 지역 최강으로 군림하던 나라의 왕자의 미남의 타고난 재능에 미친 선생님까지 묻혀주기도 했던 것이 알렉산더 인생의 스타트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싹수가 보이는 유명한 일화로는 그의 에마가 되는 부케팔로스 일화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과 말은 옛날부터 항상 이야기가 붙어있죠. 또 영웅적 풍모를 보여주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부케팔로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놈이 개 사나워서 사람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필리포스가 이 말을 구했을 때 휘하맹장이었던 클레이투스, 파르메니온 등이 이 미친 말을 길들여 보려다가 나가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고 하는데 12살의 알렉산더는 이 말을 길들이는데 성공해서 에마로 활약하게 되어 훗날 수많은 전장을 늙어 죽을 때까지 달리게 됩니다. 말 중에서 가장 미친놈이었던 부케팔로스가 인간 중에서 가장 미친놈이었던 알렉산더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알렉산더는 부케팔로스가 자신의 그림자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림자를 보이지 않게 고개를 돌리게 해서 길들였다고 합니다. 미친 말을 길들이는 용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살 때 말이죠. 참고로 부케팔로스는 실제로 활약하고 어마어마한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주인인 알렉산더 자체의 위상이 커지면서 같이 엄청난 말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적토마나 우추마 이상급의 말 중에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웅 일화에 과장이 섞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존내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실제로 활약했던 그러면서도 장수했던 명마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은 됐고 인간 세계로 넘어오면 알렉산더가 16살이 되던 때 필리포스가 비잔티움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섭정을 맡게 되었는데 필리포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초신속하게 대응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식민지화까지 시키고 알렉산드로폴리스라는 도시를 세워버립니다. 이후 필리포스가 돌아와서 트리키아 남부의 반란을 진압할 때도 소규모 군과 알렉산더를 파견했고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필리포스의 부상하는 소국 마케도니아 vs 아테네와 테베 주축인 그리스 연합국이 벌인 전투인데 이때 좌익으로 참전한 알렉산더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존나 만화 주인공 같은 포지션인데 사실상 규모가 좀 큰 첫 전투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당대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던 테베의 신성 부대를 괴멸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소위 연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테베의 신성 부대였습니다. 우정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어진 유대와 어린 시절부터 스파르타처럼 군사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진 최정예 부대로 높은 전투력으로 테베가 그리스의 패권을 잡게 만든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지휘한 전투에 의해서 신성부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정예 부대를 선두에서 18세의 알렉산더가 격파해버린 후 테베가 몰락하면서 신성부대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전장 자체가 군사도 비슷하고 사실상 승전이 예상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첫 전투를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하는 어린 군주가 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부패 행진을 생각하면 확실히 미친놈 같은 유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도 많이 받고 좋았던 부자 관계는 그러나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필리포스가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 그냥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집안 배경을 짚고 넘어가면 우선 마케도니아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필리포스는 7명의 여왕을 두었는데 여기서 알렉산더는 4번째 부인인 올림피아스의 아들이고 방금 말한 클레오파트라는 7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결혼한 부인인 만큼 올림피아스와 알렉산더에게 있어서 클레오파트라와의 결혼은 왕위 계승권에 있어서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원전 337년 필리포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결혼식 연회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숙부였던 아탈로스는 말 그대로 축제장에서 나올 법한 멘트를 하게 되는데 필리포스 왕과 내 조카 사이에 왕의 후계자가 태어나도록 모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여 신께 기원합시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흔한 축하 멘트 같지만 이건 알렉산더가 버젓이 있는데도 정통성을 코앞에서 부정하는 발언이기도 했는데 이를 들은 알렉산더는 격분해서 술잔을 아탈라스에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개싸해지면서 개판이 되고 이 광경에 분노한 필리포스가 칼을 빼들고 알렉산더를 죽이겠다고 그에게 걸어갔는데 문제는 파티엔 술을 맹렬히 처마셔서 만취했던 필리포스는 걸어가다가 그대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또 그것을 보고
저분이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신다고. 근데 이 식탁에서 저 식탁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지 못하고 처자빠져이다. 저런 게 정복이니 뭐니 떠드는 사람이다 라고 대놓고 조롱합니다. 말 그대로 개판이 되고 이 일로 다음날 필리포스는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를 추방까지 해버립니다. 신하의 설득으로 인해서 6개월 뒤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둘의 관계는 사실상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다음에 카리아 지역의 페르시아인 지도자 팍소다로스가 알렉산드로스의 이복형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는데 올림피아스와 알렉산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복형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필리포스의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치고 왕이 후계자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알렉산더는 이를 막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적합한 후계자가 아닌 이복형보다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팍소다로스도 만족하면서 알렉산더가 대신 결혼하는 형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필리포스는 또 빡쳐서 협상을 중지하고 알렉산더를 찾아가서 마케도니아의 태자로 기껏해서 페르시아의 한 지방관 딸과 혼인하려고 하다니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된다면 절대로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면서 알렉산더를 꾸짖고 여기에 가담한 알렉산더의 친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왕위를 두고 벌써부터 정치 싸움이 보이죠. 근데 필리포스에게 올림피아스도 알렉산더도 영 사이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묘한 분위기의 이때 알렉산더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되었든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얼마 뒤 필리포스가 후이병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도망쳤지만 결국 잡혀서 그 자리에서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갑자기 암살당하자 알렉산더는 그의 뒤를 이어서 20세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암살에 관해서 당대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절묘했고 최전성기로 기반을 닫고 이제 막 뭔가 해보려던 필리포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이득을 본 건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당대에도 지금도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습니다. 암살범을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의 친구들이 죽여버렸고 당대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올림피아스가 왕의 암살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알렉산더는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해득실적으로도 너무 절묘했습니다. 여튼 이런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알렉산더와 측근들은 득세하고 최전성기로 여전히 잘 나갔을 터인 필리포스는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